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여론조사 공정, 이거는 이제 그 더 퍼블릭하고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이제 그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총 우리나라 좌파 연합 지지율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우파 총 합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좌파 정당은 세 개로 봅니다. 좌파는 이제 그 민주당, 그 다음에 조국당, 그 다음에 진보당 이렇게 세 개로 봐가지고 연합 보고요. 그 다음에 우파 쪽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 그 다음에 개혁신당, 그리고 이제 정가원 목사 자유통일당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 개의 여론조사를 합산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팽팽하게 저쪽이 46이 나온 거예요. 46. 그 다음에 우리가 43.6. 그러니까 이제 2.4%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게 팽팽하다. 이런 데 그 놓은 겁니다. 아마 저도 이게 그렇게 봐요. 현재 이거 좌파, 우파 연합이 이거 팽팽할 거다. 체제 전쟁에서. 이렇게 보고 실제 이 무당청. 여기 이 조사에 하면 이제 두 개 합치면 9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무당층이 한 10%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그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각 당별로 보면요. 각 당별로 보면 이제 그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이제 그 42, 제일 많 42.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38.7.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그 38.7.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오차범위라 봐야죠. 3.3이면. 민주당이 42.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8.7.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혁신당이 3.3. 이준석이 개혁신당이 3.3. 근데 조국당은 3.1. 두 개가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유통일당이 1.6. 1.6. 그 다음에 그 진보당이 0.9네. 이게 좀 작게 잡힌 건데 0.9입니다. 진보당이. 좀 더 넣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3당으로 보면 이게 그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조국당하고 개혁신당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진보당하고 우리 가장 선명한 자유통일당. 전 두 당이 한 3% 정도씩 있다고 보거든요. 자유통일당도 한 3%는 될 겁니다. 2.7 저번에 얻은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려면요. 이 고민이 뭐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조국당이 후보를 안 내잖아요. 조국당이 후보는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무조건 노고.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이게 노는데 표가 분산되죠, 우파가. 근데 조국당은 조국에 구속되니까 안 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산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가 그만큼 이게 좀 불리하다. 전체적인 당 지지도는 비슷한데, 그러게 조국이는 확실하게 안 노고, 이준석은 이게 노니까 그게 그만큼 이게 우리가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또 이제 자유통일당도 후보가 노면요.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하고 자유통일당이 노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일단 이제 조국당은 이게 못 내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준석이까지 이게 뭐 단일화가 되면야, 후보 단일화가 되면야 이게 뭐 더 좋긴 좋겠죠. 선거 전략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장단점이 있을 거야. 너무 이게 많은 걸 요구하고 또 이게 분당 절치면 소탐 대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단일화 되면 훨씬 낫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일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 왜? 이준석은 이제 이번보다 다음이 더 목표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확실하게 과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준석이 하고 이제 단일화가 어렵다는 걸 전제하고 큰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국이는 안 노는데 이준석이 놓으면 우리가 좀 한 3% 손해보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만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진보당이 놓거든요. 진보당은 놓습니다. 김재현을 후보로 했다. 근데 어떻게든 자유통일당하고 우리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정강원 목사님은 직접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출마했지만 법적으로도 이게 출마 자격도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직접 나오지는 않지 않겠는가. 목사님이 뭐 직접 출마하겠나. 하여튼 그렇더라도 또 누구 다른 사람 내세울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든 이게 자유통일당을 우리가 껴안아서 우파 연합을 이게 그 확실하게 하면요. 그러면 자유통일당 지지율 3%를 우리가 가지고 저쪽에 진보당이 한 3% 깨무면 그러면 이게 언뜻 계산하면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쪽은 진보당이 나오고 조국당이 안 나오고 우리는 이게 이준석이가 나오고 자유통일당이 단일화만 가능하면 그러면 이게 산술적으로는 엎비려질 수 있다. 게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 무당층 중도 한 10%를 누가 이게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도 이게 진짜 고민해 볼 부분이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요. 전략이 한덕수하고 단일화만 되면요. 한덕수하고만 또 단일화가 되면 누가 되든 간에 한덕수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일화 한다는 말은 단일 후보가 되면 당연히 죽게 살게 뛰는 거고 단일 후보가 안 되더라도 단일화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죽게 살기로 뛰게 되는 겁니다. 공동 정권이니까. 그러면 약간 저쪽 민주당 측에서도 일부 한덕수 대행의 또 역할이 있으니까 호남이나 민주당에도 일부는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도 우리 쪽에 끌어가려고 난리거든요. 대표적인 게 김무성이가 거의 확정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정규재, 조갑재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상욱이라고 있잖아요. 얘도 끌어가려고 하고 저쪽도 그 보수 인사를 영입하는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요. 과감하게 문호 개방을 해서 저쪽에 합리성 있는 좌파들에게 끌어들이는 것도 좋아요. 안 끌어들이면 그쪽에서 디바이드 쪼개가지고 표를 잠시 가도록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연대를 해야 된다. 거기에 저는 가장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낙연입니다. 제가 이낙연 후보를 왜 계속 주목하고 방송에 언급하느냐. 가장 이재명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 이런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한때는 이재명을 훨씬 능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이제 연대할 수 있으면 좋고 연대가 안 돼도 독자 출마 시켜서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표를 잠식해 나가는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죠. 이낙연. 이 움직임도 좀 봐야 되고요. 우리도 과감하게 필요하면 좌파 진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연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할 때도 이제 그때 김한길이나 실제 우리 많은 분들이 넘어왔죠. 이용호도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동 캠프에 있는 김경진 변호사 이런 호남이나 저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 우리가 많이 끌어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도 좀 끌어왔잖아요. 이번에도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감한 발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김문수 후보가 필요하다면 김부겸이까지도 한번 단판을 치보겠다. 그렇죠. 김부겸에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저는 진보 진영의 사람으로 봐요. 그 이재명 밑에 있어가 되겠냐. 과감하게 우리 김부겸 한번 같이 일해봅시다. 해석이 어떻게든 이재명 막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한 가능성, 상상력을 저는 발휘해야 된다. 김부겸이든 이낙연이든 뭐 필요하면 손학규든 정대철이든 또 한덕수 대행하고 친한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저 진보 진영에서 반 이재명이라는 깃발 아래 끌어올 수 있으면 최대한 끌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끌어오는 거 이전에 우리 우파가 확실하게 먼저 대결집 단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가원 목사님 자유통일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저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봐요. 예를 들어 완전히 부정선거를 뿌리째 뽑도록 완전히 원점에서 검증했다 하면요. 굳이 황교안 대표가 이제 표를 분산할 이유는 없거든요. 한 표라도.
그거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하고도 얼마든지 저쪽에 비례위성정당 좌파들이 쪼개 나눠 먹듯이 기본소득당, 진보당 얼마든지 이거 제휴가 저는 가능할 수 있다. 후보에 따라 이렇게 이거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폭이 가장 통합에 적합한 게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도 오래 인연이 있죠. 이쪽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덕수하고도 이제 이거 가장 적극적이었죠. 처음부터 가장 폭넓게 연대할 수 있다. 특히 이거 김부겸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오늘 여론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우파 정당 3개, 좌파 정당 3개가 이제 이거 현재 오차 범위에서 상당히 그 진영으로 가면 팽팽하다. 팽팽하다. 오차 범위에서. 이 3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우리 그 우파 특히 그 황교안 정광훈 목사님 척까지는 이게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 이준석까지는 쉽진 않겠다. 쉽진 않겠다. 그렇지만 그 이준석도 총구는 이재명 쪽으로 주로 화력을 집중해 쏘도록 우리 척을 쏘는 것보다 이재명 쪽으로 집중 공략하도록 이렇게 서로 전략적인 연대는 가능할 수 있겠다 보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조국당은 이제 뭐 기대할 게 없으니 진보당이 분열을 자꾸 쪼개주면 다행이니까 진보당의 움직임을 한번 주시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이낙연이나 이쪽이 조금 선전해주면요. 그 반 이재명의 그 피해본 사람, 비명 행사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재명이 뭘 했습니까? 야, 전북이 총선에서 극자들은 내가 다 정리했다. 전북이 극자 세력은 전북이 경선에 떨어지거나 내가 7명을 극자 세력은 내가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도 반 이재명 세력이 남아있다면 그건 비겁한 겁니다. 반 이재명 세력이 이 소리 듣고도 남아있으면 비겁한 겁니다. 어떻게 극자입니까? 이재명을 반대하면 그게 극자가 됩니까? 따라서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반 이재명, 특히 이낙연의 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나 이쪽에서 상당히 좀 바람을 일으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천군만마가 되거든요. 천군만마. 하여튼 적들은 쪼개 분열시키고 우리는 똘똘 뭉치는 이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실제 세계 6개 주요 정당의 우파 좌파는 대등하다. 그렇다면 이게 이번 대선도요. 결론적으로 이게 이합집산하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팽팽한 1, 2%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체제전쟁으로 가면요. 결국 이게 팽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보수가 이제 그렇게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보수가 득세하는 대세입니다. 유럽은요. 오히려 극우가 논할 정도로 그만큼 이게 보수가 득세하고 있고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보시면 되잖아요. 유독 우리나라만 현재 좀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건국부터 산업화, 민주화까지 모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해온 정통 주체 세력은 이제 보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결집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세 개 당, 그중에 특히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이 분열해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여기까지 분열해버리면 진짜 국민의힘은 왜소해집니다. 이준석 당도 놓치고 자유통일당도 놓치버리고 만약에 황교안 대표 부정선거 이쪽도 다 놓치버리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집단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이게 우파 정당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좌파들은 우리에게 분열시킬 수 있는 이런 큰 그림, 그랜드 플랜,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 저도 많은 고민과 또 여러 성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그 승리 공식을 찾아낼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과 함께 제가 댓글을 보면 이게 또 좋은 댓글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항상 이제 댓글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반영을 합니다. 한번 이게 그 저희도 집단 지혜를 발휘해서 반드시 승리의 공식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일단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그 다음에 이거 황교안 대표 세력까지는 똘똘 뭉치면 거의 엇비슷한 싸움은 된다. 그리고 이게 이준석이는 단일화는 안 되더라도 저쪽을 같은 방향으로 총을 쏘도록 만들자. 그러기에 무엇보다 저쪽에 진보당이나 이낙연 후보의 움직임을 봐서 이재명 표를 잠식하도록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과감하게 민주당의 핵심 인사까지도 빼올 수 있는 저쪽도 김무성이를 빼가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그 우리가 과감한 기존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이제 그 변화도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